하와이의 빅아일랜드는 말 그대로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몇 년마다 킬라우에아나 마우나로아에서 붉게 빛나는 용암강이 흘러 바다로 쏟아지면서 바닷물은 순식간에 수증기로, 뜨거운 암석은 새 해안선으로 바뀌죠. 1980년대 이후 분화로 새 땅이 수백 에이커나 늘었습니다. 훨씬 북쪽, 알래스카의 주도는 위치가 꽤 독특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평범한 도시처럼 보이는 주노. 하지만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차로는 갈 수 없다는 거죠. 거대한 산맥과 빙하가 길을 죄다 막아버려서 도시가 대륙과 완전히 단절돼 있어요. 진짜로요. 오가는 방법은 배나 비행기뿐입니다. 알래스카 최북단의 우트키아 급익은 11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해가 뜨지 않는 극야가 66날가량 이어집니다. 그러다 여름이 되면 하루 24시간 내내 해가 떠 있는 백야가 몇 주 계속되죠. 노스캐롤라이나의 아우터뱅크스는 파도와 폭풍이 바닷모래를 들어올렸다가 안쪽에 쌓아올리며 서서히 서쪽으로 밀려나는 곳으로 유명해요. 허리케인이 새수로를 만들기 쉬운 곳이죠. 캘리포니아의 유리카 듄스에서는 모래가 노래하기도 합니다. 얼음 모래알이 비탈을 타고 내려오며 서로 부딪히면 몇 초 동안 낮게 웅웅거리는 붕 하는 소리가 나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부밍 샌드라고 부릅니다. 예전 탐험가들은 사막이 으르렁거린다고 믿었죠. 어떤 땅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떤 산맥은 성장을 멈출 줄 몰라요. 대표적으로 로키 산맥은 지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에 상승이 멈춘 더 오래된 에팔레치아 산맥과 달리 로키는 지질학적으로 젊고 활발하거든요. 속도가 너무 느려 정확히 재긴 어렵지만 계속 솟아오르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당이 늘 같은 방향만 고집하는 건 아니란 거 알고 있었나요? 1800년대의 시카고강은 미시간호로 곧장 흘러가 도시의 식수원까지 오염시켰죠. 오염과 전염병이 이어지자 엔지니어들은 기막힌 해법을 냈습니다. 강의 흐름을 아예 반대로 돌린 거예요. 운하를 파고 안반을 뚫어 물길을 미시시피 강 쪽으로 틀었습니다. 지금도 그 강은 거꾸로 흐르죠. 또 켄터키는 주가 들로 갈라진 시간대로 유명해요. 서쪽은 중부 표준시, 동쪽은 동부 표준시라서 주 한가운데를 달리기만 해도 1시간을 얻거나 잃게 됩니다. 네바다 사막엔 유령 도시가 가득합니다. 무려 600곳이 넘어요. 광산붐 때 하루아침에 생겨났다. 금맥이 마르자 순식간에 사라진 곳들이죠. 나무 술집, 텅 빈 은행, 녹슨 철길이 햇볕 아래 영화 세트처럼 남아있어요. 그런데 땅 밑에 불이 타는 유령 도시는 어떨까요? 펜실베이니아의 센트레일리아는 1962년부터 불길이 이어지고 있어요. 마을 아래 석탄층에 불이 붙은 뒤 꺼지지 않았고 거의 모든 주민이 떠날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지면 곳곳에서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또 하나 제가 특히 좋아하는 사실은 원숭이 섬이에요.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가까운 모건 아일랜드에는 사람은 살지 않고 레서스 원숭이 약 4,000마리가 살고 있죠. 연구 목적으로 들여온 뒤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군집 보호도 있고 이제는 원숭이들의 땅이니만큼 방문객의 상륙은 금지예요. 몬태나의 글레이셔 국립공원에는 한 빗방울이 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산이 있어요. 한쪽 사면에 떨어지면 태평양으로, 다른 쪽은 대서양으로, 또 다른 쪽은 북극해로 흘러갑니다. 그 지점을 트리플 디바이드 피크라고 부르며 지구에서 세 대양의 분수계가 한 점에서 만나는 드문 장소죠. 세 갈래 물길이 희귀하다고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르지 못하는 배륙 분수계도 있어요. 와이오밍의 그레이트 디바이드 분지에서는 빗물이 가운데에 갇혀버려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바다까지는 전혀 못 가요. 그냥 증발하거나 땅속으로 스며드는 대륙 한가운데의 외로운 무출구지대죠. 마운트 워싱턴은 1934년에 지상에서 직접 관측한 최고 풍속 기록을 세운 곳으로 유명해요. 시속 약 370km였는데 경주차보다 빠르고 몇 초 만에 사람을 벌러덩 넘어뜨릴 힘이죠. 슈피리어호 들어봤나요? 규모가 워낙 커서 지구 표면 담수의 약 10%를 혼자 품고 있어요.
그 엄청난 크기가 날씨까지 바꿉니다. 스스로 안개와 폭풍을 만들어내고 물이 너무 차가워서 위에 공기를 식혀 눈까지 빚어내요. 생물 발광도 빼놓을 수 없죠. 플로리다 인디언 리버 서코에서는 밤에 생물 발광 플랑크톤이 물결을 따라 반짝여 휘저으면 물이 은은한 전깃빛 파란색으로 물들어요. 보기 드문 아름다운 장관이에요. 유타의 레드 디저트 한가운데에는 거인이 만든 듯한 거대한 자연 교량이 있어요. 랜드스케이프 아치라 부르는데 바위 리본이 끝에서 끝까지 거의 90m나 뻗어 있죠. 축구장 길이에 맞먹지만 가장 얇은 곳은 겨우 1m 남짓이에요. 1990년대에 일부가 무너진 뒤로는 지금 너무 취약해서 등산객들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게다가 유타에는 어피벌 돔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구조도 숨어 있어요. 운석 충돌 자국인지 오래된 소금층이 아래에서 밀어올린 결과인지 과학자들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사막이 산을 거꾸로 밀어 만든 듯한 거대한 원형 분화구죠. 애리조나의 베링어 크레이터는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운석 분화구 중 하나로 지름이 약 1.2km에 깊이는 거의 180m에 달합니다. 과학자들은 작은 건물만한 우주 암석이 시속 약 46,700km로 사막에 충돌해 5만 년 전에 이 지형을 파냈다고 봐요. 미시간에서 두 반도 사이 강 위에는 떠다니는 우체국이 있어요. 웨스콧 컴퍼니가 1800년대 후반부터 강의 배송을 맡아왔고 JW 웨스콧2는 1949년부터 지금까지 배에서 우편을 배달하죠. 우편 번호도 따로 있어요. 48222. 배가 지나가는 화물선 곁으로 다가가 밧줄과 바구니로 우편을 건넵니다. 나라에서 유일한 떠다니는 우편 번호이자 우정 서비스도 꽤 창의적이고 멋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미 동부의 메릴랜드는 자연 호수가 하나도 없는 미국의 유일한 주예요. 딥크리크나 하비브호처럼 보이는 호수들은 모두 인공호죠. 애리조나에도 자연 호수가 몇 개는 있는데 가뭄배는 말라버리곤 합니다. 그 남쪽 플로리다는 싱크홀이 잦기로 유명해요. 햇살 좋은 해변과 은퇴마을 아래에는 물에 잘 녹는 석회암 지형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뒷마당 작은 구멍부터 거대한 해저 동굴까지 수천 개의 싱크홀이 생깁니다. 중부 플로리다는 아예 싱크홀 앨리라는 별명도 얻었죠. 해안 밖에는 대표적인 큰 예시가 있어요. 그린 바나나 홀이라 불리는 구멍은 멕시코만 아래로 약 47m나 내려갑니다. 아칸소에는 꼭 가볼 만한 공원이 하나 있어요. 크레이터 오브 다이아몬드 주립공원인데 미국에서 누구나 진짜 다이아몬드를 직접 찾아보고 발견한 건 그대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이 공원은 수백만 년 전 다이아몬드를 지표로 끌어올린 오래된 화산 분화구 위에 자리하죠. 반면 오클라호마는 토네이도로 악명 높습니다. 해마다 50개가 훌쩍 넘는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세기도 최상위권이에요. 봄만 되면 그곳 하늘은 평온한 파랑에서 몇 분 만에 아수라장으로 바뀌곤 하죠. 와이오밍에는 독특한 동네도 있어요. 이름은 버퍼드. 주민이 한 명뿐이기로 유명했죠. 인터스테이트 8숍 바로 옆에 있고 여러 해 동안 그 한 사람이 시장이자 가게 점원, 우체국장 역할까지 도맡았습니다. 약 20년 뒤 그가 떠나면서 이 마을은 주유소와 함께 인구 1명이라고 적힌 표지판까지 묶어 통째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좀 오싹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퀴즈에서 빛나도록 미국에 관한 25가지 사실을 전해드렸어요.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럼 또 만나요.